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상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옹졸한 모습, 속이 좁은 모습, 이해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철이 왜 저런 행동들을 하고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까? 가장 큰 이유가 자존심만 너무 세다. 자존감은 좀 낮은데 그로 인해서 자존심,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강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남녀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나도 양보를 하고 물론 상대방도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내가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궁금하다고 해서 막 다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는 거 이것도 좀 별로라고 생각이 되고 상처를 보면은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그럼 나도 5년 할래.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나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건데, 자, 본인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 나는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와이프는 집에서 5년 동안 육아를 한다. 왠지 본인이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왠지 상대방은 노는 것 같고, 물론 현숙의 그 접근법, 그 화법도 너무 직설적이라서 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감정이 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철의 반응은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영숙과의 데이트, 영숙과의 대화에서 상철의 그런 지지 않으려는 모습,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영숙을 잡돌이했던 거. 사실 남자가 저렇게 잡돌이하는 거는 흔치는 않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사귀기 전이고 썸을 타고 있다고 보기에도 조금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런 잡돌이를 했다라는 거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한 거는 분명해요. 영숙이 갑자기 영수를 알아보겠다. 영수하고 대화를 해보겠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영수랑 대화를 하려고 할까? 그것도 가벼운 대화를 하려고 할까?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게 보이죠. 영숙은 지금 메타인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영수한테 좀 어필을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영수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본인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것 자체를 망설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대화를 해보겠다. 영숙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상철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 상철 입장에서도 충분히 의아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한 번 정도는 이제 물어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영수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느냐? 왜냐면 그것조차 안 물어보면은 너무 무관심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정도는 한 번 정도는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데 글쎄요, 지금 몇 번이나 될까요? 한 10번 정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그냥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집요했습니다. 정내미가 뚝 떨어질 정도로. 저 정도로 물어보면은 도통 감정도 다 사라지지 않을까. 물론 영숙이 충분히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철이 보여주는 저 집착. 어떻게 보면은 답정남이죠.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답을 빨리 해줘. 이런 느낌을 줬어요. 참 보면 대단한 게 영숙도 그런 상처를 보고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왜냐? 애초부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리라는 단어 자체가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남녀 사이에서는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낌적으로 그냥 상황적으로 내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철도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영숙이 영수한테 마음이 있구나.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답을 얘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궁지에 몰리던 말던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든 말든 그거는 상철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얘기를 했듯이 본인이 납득이 돼야 된다. 상황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남녀 사이에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냥 감싸줘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상철은 그런 포용력, 그냥 넘어가는 거, 이런 게 절대로 없다. 현숙과의 관계에서도 물론 현숙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뭔가 둘이서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맞지만은 관계라는 게 끝을 맺어야 될 때는 정확하게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숙과의 관계는 사실은
어떤 끝을 맺었다라기보다도 그냥 삐진 거, 삐져서 끝난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상대방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하더라도 혼자 정리를 했겠죠, 상철은 당연히. 왜냐,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는 맞는데 그 정리를 하는 것 자체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정리라는 것도 게다가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서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대화 자체를 거부를 하고 그냥 밥만 먹으면서 혼자서 정리를 해버린 거죠. 실제 이런 캐릭터들은 잠수 이별을 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고 옹졸하게 삐져 있다 보니까 말도 하기 싫고, 그래서 혼자서는 다 정리를 해버리고 상대방한테 통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관계를 끊음으로써, 연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행동을 보면은. 자, 그러니까 지금은 영숙이 어떤 의도로 영수하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꼭 상대가 영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행동이 본인이 의도한, 본인이 생각한 그런 마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내가 상대방을 100%다 이해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꼭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고 해서 저렇게 닥달을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그 답을 대답할 때까지 저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둘의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을 잘 모른다거나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를 하나하나 저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것 자체가 저게 여자라고 하더라도 피곤한 거거든요. 그냥 이해하고 아니면 그냥 다 이해는 안 되지만은 감싸고 넘어가야 될 그럴 상황이 많다고 보는데, 남녀 관계에서는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영숙이 억울해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억울해할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저런 캐릭터, 영숙 같은 캐릭터는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질투심이 많아요, 상철이. 그래서 유독 영숙이 영수하고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저렇게 좀 격한 반응을 보인 거, 그거는 영수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다른 누군가였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런 사람은 좀 별거 아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대에게는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이 봤을 때 이번 솔로 나라에서 제일 강력한 그런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괜찮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남자다운 매력이 있다. 그래서 상철이 저렇게 좀 과하게 반응을 보인 것도 있다고 봅니다.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대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무조건 거짓말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좀 대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힘들고 관계가 지속이 힘들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세다라는 거는 결국 내가 창피한 거, 내가 왠지 지는 것 같은 거, 그런 상황을 못 견딘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좀 쉽게 바뀌어요. 영숙하고 대화를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거기에서도 본인은 이제 다 정리를 했고 영숙한테 직진하겠다, 영숙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했는데 영숙은 아직도 영호하고 대화를 좀 해보고 싶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본인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볼 거니까 그렇게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은 상철은 그게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나는 직진인데 너는 직진이 아니다,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면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도 직진이라고 하지 않을래, 이런 거예요. 그럼 나도 5년 할래, 이런 거랑 결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죠. 가장 부족한 거는 포용력.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건도 똑같아야 되고, 상대방이 육아휴직을 5년 하면 나도 육아휴직을 5년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직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 되고, 절대로 나는 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 그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마음적으로도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올인하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은 양다리, 세다리 막 걸쳐놓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손해보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상대방한테. 당연히 나도 상대방이 나한테 올인을 했으면 좋겠다, 직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거를 상대방한테 그대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하나도 마음속에 남겨놓지 않아요, 상철은.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 중에서도 저런 캐릭터가 흔하진 않고, 여자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캐릭터는 사실 흔치는 않아요. 너무 모래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볍고 흩날리는 느낌. 그래서 남자로서의 진중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보면은 롤러스케이트를 타는데 안 타본 것 같더라고요. 이 운동신경이 좀 둔하다, 부족하다, 뭐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싫어,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운동을 그래도 좀 잘하면은 그것도 매력적인 요소로 충분히 보일 수가 있는데, 너무 몸치처럼 보이고 운동을 진짜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도 좀 매력이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영숙 입장에서는. 그래서 단순히 손을 잡는 것만으로 상철은 뭔가 이성적인 호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그러고, 영숙은 전혀 1도 남자로서의 감정을 못 느꼈다.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잡았다라는 게 하이파이브를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손을 잡은 겁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도 느낌이 안 왔다라는 거는 사실상 둘이 남녀 관계로서의 그거는 끝났다.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어요. 스킨십까지 했는데 전혀 설레임이 없다. 남녀 관계,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스치기만 해도 떨려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 손이 맞닿았음에도 떨림이 없다라는 거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독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철이. 영숙이 영우하고의 관계를 좀 끝내겠다, 그거를 진짜로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보면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뭔가 영우에 대해서 실망스러움, 본인이 하는 것보다 피드백이 훨씬 더 적으니까. 그리고 영우가 보여준 영숙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 나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모습, 그거에 단순히 실망을 한 건데, 그런 것들을 상철은 둘이 관계를 정리를 하겠다라고 받아들인 거고, 그리고 앞으로 둘의 관계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상황적으로 쉽사리 이해는 안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끝낼 상황도 아니고, 영숙의 그 반응, 영숙이 말하는 걸 보면은 전혀 끝낼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철은 둘이 끝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답을 약간 강요하는 느낌이 있어요. 빨리 정리해. 별로 영호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지 않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영수는 너무나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호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느낌이고, 그래서 방송상에서 보여주는 상철의 모습만 봤을 때는 일단은 오래 만나는 게 힘들다. 그리고 오래 만나기 이전에 뭔가 썸을 타고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철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여자가 일을 하는 거를 선호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인터뷰에서는 마치 본인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처럼 진짜 상대방 사람 그 자체만 알아보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보면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상대방의 조건을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숙이 상대방의 조건을 많이 보는 것처럼 상철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다만 그거를 본인이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상대방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캐릭터다. 중요한 거는 영숙이 그런 상처를 정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 옆에 올가매고 있다라는 거. 아마 당분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영우하고의 관계가 확실해질 때까지. 영숙도 상철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눈치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상철이 여러모로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볼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은 결국은 모든 걸 다 잃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여자, 내가 마음에 있는 여자,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여자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